여러분 환영합니다. 2026년 3월 4일 수요일 장마감 리포트와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주식시장 창을 보시면서 스마트폰을 막 확 집어던지고 싶으셨던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네,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 하루 종일 그 새파랗게 질린 주식창을 보면서 탄식을 금치 못했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데이터는 그냥 단순한 하락장 수준이 아니었죠. 네, 한국 증시 역사상 정말 손에 꼽힐 만한 엄청난 폭락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포라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봐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패닉이 발생했는지 분석해 보는 거죠. 네, 쏟아지는 숫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패턴이 무엇인지 제가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틀어보죠. 오늘 한국 증시 그 숫자의 무게부터 제대로 체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볼까요?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12.06% 폭락했습니다. 수치로는 698.37포인트나 빠진 거죠. 네, 그래서 결국 5,093.54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더 심각했습니다. 마이너스 14.00% 폭락한 978.44였습니다. 이게 사실 9.2테러 이후에나 볼 법한 최대 폭락폭이거든요. 와우, 9.1테러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단 하루 만에 양 시장에서 시가총액 527조 원이 말 그대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20분 동안 모든 거래가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되기도 했죠. 시장이 완전 심정지 상태였네요. 하위 섹터들을 보니까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네, 특히 의료 정밀 섹터가 마이너스 16.62%로 크게 무너졌고 기계 섹터도 마이너스 14.60% 폭락했습니다. 소위 국민주라고 불리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1.74% 빠지면서 17만 2,2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현대차는 더 심했잖아요. 마이너스 15.80% 폭락해서 50만 1,000원에 턱걸이했습니다. 네, 표견적인 이유를 먼저 보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자비한 매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371만 8천 주를 순매도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기관이 154만 9천 주, 그리고 개인이 71만 주를 사들이면서 방어에 나섰지만 이 매도 해이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렇게 유독 한국 시장만 취약했던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자료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목 쏠림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군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일 때 그냥 지수 자체를 바구니째 던져버리니까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유가 변동성에 극도로 취약한 한국의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12% 폭락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고요했거든요. 네, 지수만 보면 그랬죠. S&P 500이 6800.26, 그리고 다우존스가 48,493.11로 전일 대비 플러스 0.00%, 즉 완벽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지수는 보합이지만 그 속은 아주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겉으로만 잔잔했던 거군요. 네, 현재 월가를 덮친 이른바 1.8조 달러 시한폭탄이라는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이란 분쟁 격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가 맞물려 있습니다. 아, 그 공포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실제 체감상 약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테슬라나 반도체주들은 급락의 직격탄을 맞았죠. 그런데 지수가 보합이라는 건 다른 쪽에서 그만큼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난 건데요. 소프트뱅크 산하의 페이페이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소프트웨어주들이 올랐고요. 아, 부동산 섹터도 무려 플러스 7.42%나 상승했더라고요. 네, 위기 속에서도 자본은 기어코 피난처를 찾아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동향을 보면 참 묘합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 0.45% 상승했고 호주 ASX 200 지수도 자원주 중심으로 0.52% 올랐습니다. 유럽은 지수 자체는 엇갈렸지만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으로
방산주가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사에서 정말 놀랐던 게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인 5,078억 달러에 달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으로 대이동 중이라는 거네요. 네,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강력한 생존 본능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청취자분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장 피부에 와닿는 원자재와 환율 같은 FICC 시장의 시그널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가 패닉부터 봐야겠죠. WTI 원유 가격이 75.44달러로 단숨에 급등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4에서 6.7%나 치솟은 거잖아요. 미 이란 전쟁 우려나 호르무즈 해역 봉쇄 공포 때문이겠죠? 네, 유가 급등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물가 불안으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공된 데이터를 보면 경제 지표들이 좀 모순된 시그널을 보냅니다. 모순이요? 보통 위기가 오면 달러가 강세여야 하는데 오늘 달러 인덱스는 157.23으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1,445원으로 5.30원 하락 마감했죠. 그런데 채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고요? 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FOMC의 매파적 기조가 반영되면서 플러스 5bp 상승한 4.063%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국채 금리는 오르는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네요.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의 딜레마 속에서 시장이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님 오늘 자료 통틀어서 가장 기막힌 우연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금과 비트코인 말씀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정확히 10만 3천 달러로 소수점 아래까지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일입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10만 3천 달러라는 같은 가격표를 달았다는 건 두 자산 모두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으며 동반 상승 중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은 위기감에 몰린 보수적 자본이 산 거고 비트코인은 ETF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피난처로 인정받은 거군요. 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자산이 동시에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묘한 상황입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시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할까요? 이번 주 주요 캘린더를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발표되는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와 서비스 PMI를 보셔야 합니다. 무효유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코스트코 실적 발표도 대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인 3월 6일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쏟아지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예측치가 5만 8천 건이고 실업률 예측치가 4.3%입니다. 이 지표들이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완전히 결정지을 겁니다. 금요일은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오니까 꼭 챙겨보셔야겠네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10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GDP 발표도 있으니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지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리포트가 제시하는 전략적 시사점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관 순매수에 따른 2에서 3일 내 단기 반등 기대감이 있습니다. 너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 있다는 거군요. 둘째, 금과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해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글로벌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미국 방어 섹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네, 오늘 정말 엄청난 정보량이었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빠르고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한국 증시는 외국인 매도와 구조적 취약성으로 527조 원이 증발하는 폭락을 겪었습니다. 둘째, 미국 증시는 보합 속에 극심한 섹터 양극화가 진행 중이고요. 셋째, 원유는 급등했지만 거대 자본은 해외 주식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라는 평행선을 그렸죠. 네, 여러분, 이 복잡한 정보들이 당장의 시장 흐름을 소화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제기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중동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와중에 수천 년 역사의 금과 디지털 시대의 산물인 비트코인이 정확히 10만 3천 달러라는 같은 가격표를 달고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정말 묘한 현상이죠. 네, 과연 2020년 현재 진정한 의미의 안전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교차하는 위기의 시대, 정말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화두네요. 여러분,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분석이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